저 1부랑 2부랑 분위기가 너무 제가 좀 다르게 했죠. 저희도 이렇게 정부에서도 오시고 저희 부시장님 오셔서 어느 정도 예의를 좀 갖추는 네. 힘들었습니다. 네. 네. 이 자리가 사실은 진짜 뜻깊은 자리이기도 한데 저한테는 굉장히 어렵고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어제부터 계속 갖고 왔던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정부의 이야기도 들었고 시의 이야기도 들었고 민간의 이야기도 들었는데 사실은 로컬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군산에만의 문제는 아니고 저희도 이제 여러 지자체들도 고민하고 있고 사실 뭐 저희처럼 일반 기업이나 저희 투자자들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얘기 나누려고 제가 모셨고요. 일단 아까 소개해드린 대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이제 양해를 저희가 구해야 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원래 저희가 이제 행정안전부의 토론을 박진석 과장님께서 해주시기로 했는데 이제 사실은 저희 지금 자리해주신 김혜정 사무관님께서 이 실패박람회 사업을 작년부터 기획해서 지금까지 쭉 끌어오신 분이시고 저희 포럼 자체가 실패박람회 사업에 들어가게 된 건 사실은 이제 사무관님께서 저희 포럼에 한번 왔다가 요거다 싶어서 같이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일단 오늘 첫 번째 토론은 행정안전부의 김혜정 사무관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행정안전부 김혜정 사무관입니다. 지금 현재 실패박람회 업무를 맡고 있고요. 아마 창업 쪽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왜 행안부가 와서 이야기를 하지? 라는 의아한 점도 있으실 텐데 오늘 다양한 발제 내용을 듣다 보면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좀 나와요. 창업이라는 게 단순히 어떠한 수익 창출을 위한 활동들이 아니라 어떤 지역사회, 어떤 사회 문제, 다양한 이슈들이 되는데 창업 쪽에서는 보니까 한 12년도부터도 다양한 실패 경험들 자산화해야 된다. 실패에 가진 가치가 의미가 있다라는 것들을 하긴 하지만 이게 사회 전반에 대한 어떠한 움직임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없었던 것 같고요. 다만 저희 2018년도부터 행정안전부가 어떤 사회혁신의 정책의 일환으로 해서 주민이 지역사회 혁신의 주체가 돼서 지역사회 혁신 활동들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차원에서 그 중에 하나로 실패박람회가 좀 진행됐습니다. 2018년도 때만 해도 실패에 대한 어떤 두려움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차원으로 어떻게 보면 인식을 좀 개선하면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도전할 수 있는 문화들을 만들어 나갈까라는 차원으로 좀 봤다면 2019년에 또 여전히 언론이나 관련된 기관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여전히 실패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는 거고 이걸로 인해서 창업이나 또 다른 취업이나 또 다른 어떤 사회 진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라는 부분들이 계속 호소되고 있는 부분들이 봤어요. 그래서 행안부에서 2020년부터 이 실패박람회가 단순히 어떤 행사나 결과를 좀 나누는 것들이 아니라 실제로 지역에 있는 민간, 공공기관 그리고 지자체랑 같이 협력을 하면서 당사자들이 느끼는 실패에 대한 부분들이 무엇이고 그들은 이거에 대해서 어떠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 이거를 다시 어떻게 좀 나누고 이거에 대해서 같이 지혜를 모으면 어떤 관행이나 제도적인 것들의 한계점을 극복해낼 수 있을까라는 것들 좀 변화를 좀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오늘 와서 또 같이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들이 뭐냐면 지역에서 아마 창업하시는 분들이 앞전에 일부에서도 발제를 하셨지만 다양한 안건들이 많으셨다라고 하시는데 많은 한계점에 부딪히실 수도 있으세요. 그게 청년이시든 여성이시든 신중년이시든 그렇다고 한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혼자는 할 수가 없다. 그동안 우리 사회가 너무 실패에 대한 모든 책임들을 개인화하다 보니까 개인이 모든 것들을 다 짊어져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았었고 그거를 나누고 같이 사회가 함께 그거를 개선해갈 부분들이 좀 접점들이 없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오늘 되게 의미 있는 부분들은 민간 영역에 계신 분들 그리고 공공의 영역에 계신 분들 그리고 지자체가 또 같이 함께 있고 또 너무 감사하게도 제가 계속 전화를 드려서 오늘 같이 해달라고 협조를 드렸었는데 또 중기부에서도 같이 함께하고 계시니까 이런 자리들이 계속 뭔가 일어나서 정말로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들이 다양한 시도와 도전을 하면서 겪게 되는 실패가 이게 하나의 좌절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시작점이 되면서
어떤 기회이자 과정으로 느껴지는 그 인식의 전환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으로 실패박람회가 계속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참여하면서 또 이렇게 자리를 해주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일시적인 한 현상으로만 남겨지는 게 아니라 저희가 가더라도 지역에서는 지역의 다양한 창업 생태계들도 계셨고 또 다른 또 기관들의 같이 협력 체계가 조금 이 안에 구축됐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도 저희가 올해는 이제 스타트업 포럼 쪽에서 다양한 현장의 의견들을 또 담아서 작년처럼 또 정책 제안도 해주실 테고 이 안에서 민간 차원에서 풀어낼 수 있는 해결점에 대한 부분들 공공이나 또는 지자체에다가 함께 하면서 해결해야 될 점들을 같이 찾아가실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결국에는 이곳에 계신 분들이 내가 창업을 하면서 여성으로서 청년으로서 지역사회 하는 구성원으로서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어려움이 있었고 이걸 이렇게 개선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도 많이 주셔야 될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결국에는 다양한 경험들을 같이 모으고 그거를 내어놓고 그거에 대해서 여러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서 그거에 대한 해결점을 도출할 때 가장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그리고 체감될 수 있는 정책이나 제도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행안부가 이 실패박람회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세부적인 또 다양한 정책 제안이나 의견들은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이 해주실 것 같아서 저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무관님. 저 처음에 그 실패박람회 사업을 같이 해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주셨을 때 제가 가장 머릿속에 떠오른 장면 하나는 혹시라도 나중에 이제 저하고 친해지시면 제 페북을 한번 보시면 2018년도에 잔디밭에서 빈백에 누워서 발을 찍어놓은 사진이 한 장이 있습니다. 그게 2018년도 광화문에서 진행되는 실패박람회 사업을 제가 현장에 가서 그 빈백을 막 깔아놨더라고요. 잔디밭에. 거기 앉아서 찍었던 사진인데 사실은 그 한 장소에서 그때는 3일간 오프라인으로 서울에서만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게다가 이제 실패잖아요. 그 키워드가 굉장히 네거티브한 키워드이기 때문에 이렇게 접근하기 되게 처음에 우려스러웠는데 사실은 실패라고 하는 부분을 도전과 재도전이라는 키워드로 바꿔내신 이제 사무관님이시고 저희가 갖고 있는 이 사례 공유에 대한 부분을 너무 가치 부여를 잘 해주셔서 저희는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한 것 같고요. 그 작년에 저희가 했던 제안이 받아들여져서 저는 너무 기뻤거든요. 올해도 꼭 좋은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지금 저희가 이제 아까도 안태욱 센터장님 발제도 들었지만 군산시에서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고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 많은 기관을 다 이렇게 사업들을 많이 섭렵하고 계시는 거 보면 발전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은 저는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일부에서 그 창업자 두 분께서 굉장히 극찬을 하셨어요. 군산시에 이 지원하시는 그 담당 주무관님이나 사무관님이나 이런 부분의 열정에 대해서 엄청 극찬하셨거든요. 그래서 군산시의 그런 내용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내용을 저희 그 조소정 계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여기 창업이라는 파트를 제가 처음에 접했을 때 우리가 그 행정이라면은 이렇게 약간 객관적으로 접근성을 가지고 하거든요. 어떤 거에 대해서 또 보편화된 거를 가지고 봐야 되고 또 많은 사람의 혜택을 봐야 되는 걸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 창업을 딱 접했을 때 어떤 좀 독특한 사람, 좀 한 사람이 좀 독특하면 이 사람이 뭔가를 해낼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걸 딱 했을 때 이건 좀 행정이 하는 일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조금 했었습니다. 처음에. 그리고 좀 약간 뭐가 있냐면 어떤 자금을 줄 때 이 사람에게 어떤 좀 많은 혜택을 주게 되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그 두 분의 사례분들도 저희 청년 키움 사업을 통해서 지금 열심히 활동 중이신 분들이고 그런 분들이 71명이에요. 저희 군산시가 지금 22년 4월까지 저희가 71명을 지금 운영할 건데 그분들이 정말 열심히 하고 계세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다 각각의 어려움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저희도 그래서 지금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내년 4월까지 기한이었고 그리고 또 그분들이
하시는데 어려움이 뭔가를 제가 이제 들으러도 많이 가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게 막 엄청 어려운 일은 또 아니에요. 근데 또 제가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코로나 때문에 사람이 안 와요. 뭐 지금 저희가 이거 어떻게 하고 있지만 또 그런 것들을 위해서 저희가 막 정말 안쓰럽기도 하고 또 도와주려고도 하고 하지만 좀 여러 가지 그 사업들이 또 조금씩 다 다르세요.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뭐 관광 관련도 있고 디자인 관련도 있고 뭐 이렇게 수제 이렇게 음식을 만드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의 제가 봤을 때 반절 이상은 아주 성공적으로 하고 계시고 또 그분들이 잘 해내실 걸로 믿어요. 그래서 저희 군산시에서는 저희 이 행안부 원래 공모 사업으로 저희가 이걸 시작했지만 공모 전에 우리 군산시에서는 우리 창업인들을 위해서 좀 더 뭔가를 해야겠다. 왜냐하면 그 원래 시작은 저희가 2017년 현대중공업 군산주선수가 문을 닫고 2018년도에 GM 5월달에도 문을 닫으면서 우리 군산시에 일자리가 없어진다. 또 청년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많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걸로 인해서 중소벤처기업부나 또 고용노동부에서 이 자금으로 이제 우리가 이 청년들을 조성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현재 이 작년 12월 기준으로 14,328개의 그 고용 사업장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통계를 좀 보다 보니까 이제 여기 와서 제가 말도 해야 되니까 일단 보니까 1인 사업장은 늘어나는 추세인데 5인 이상 사업장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1인 사업장을 위해서 어떤 자꾸 정책적인 게 많이 이루어져야 돼. 백업이 계속 이루어져야 될 거다. 그래서 군산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이제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청년들을 통해서 뭐 청년 캠퍼스 같은 것도 운영을 많이 하려고 하고 또 그 원스톱 창업 컨설팅 그다음에 또 지적재산권에 대한 것을 뭐 취득하고자 한다면 어느 누구나 시민 어느 누구나 뭐 청년이 아니어도 그분들에게 이렇게 지원을 하려고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사업들이 좀 많은 사람들에게 좀 알려줘야 되는데 이런 기회가 돼서 좀 더 많이 알려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제 제가 섰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여기 아까 그 청년 창업 희망 키움 사업은 군산시에서 71명 정도 육성하고 있고 저희가 또 아까 그 주상대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주거가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업무 공간을 청년 창업 희망 키움을 한다면 주거를 위해서 저희가 청년 스테이 사업을 해요. 저희가 그래서 지금 현재 목표는 30명을 하고 있는데 홍보가 더 돼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한 14명 정도를 아직도 계속 모집 중에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군산시에 거주를 하지 않아도 군산시에 와서 일을 하려고 하거나 창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저희가 10만 원의 월 임대료와 보증금을 해서 LH하고 협약을 해서 그거를 지금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거 홍보를 좀 많이 해야 할 것 같다. 그리고 근데 제가 좀 느끼는 건데 그런 분들이 여기 와서 창업을 하려고 한다면 좀 더 많은 정보도 얻어야 되고 그렇게 본다면 이런 우리 청년들이라든지 군산시가 하는 청년 정책에 대해서 많은 홍보를 좀 할 수 있는 기회가 저희가 좀 홍보를 많이 하려고 해요. 하지만 그 창업에 대해서 일단 좀 저도 좀 오래 여기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평생 직장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어떻게 문을 두드리기가 쉬운 건 아니에요. 그리고 용기를 내야 되잖아요. 내가 지금 있던 직장 그만두고 다른 걸 가야 된다면 뭐 어떤 돈도 좀 모아놔야 될 것이고 또 내가 아는 것도 많아야 될 것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솔직히 굉장히 두려움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없잖아요. 그게 여성이든 남성이든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뭐 이런 단체든지 이런 뭐 우리가 청년들 같은 공간이든 공유 공간이 여기 지금 하는 이 공간도 공유 공간이에요. 공유 주방이라 그래서 누구든지 와서 뭘 만들어 볼 수 있고 와서 책도 읽을 수 있고 이런 공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공간을 저희가 가지고 있다는 거 그런 것도 홍보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이 영상이 저희 유튜브를 통해서 전국으로 방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네, 홍보는 충분히 되실 수 있으실 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군산시 청년들 센터를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 안태욱 센터장님은
찌라시를 이렇게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전단지를 붙이고 다니시는 그런 활동도 하세요. 사실은 제가 이제 가장 걱정했던, 그러니까 가장 우려스럽거나 아니면 이게 과연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굉장히 많은 정책이 있고 지원 사업이 있고 지원이 있는데 이게 실제 창업자들한테 전달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중기부에서도 그 K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정말 어마무시한 홈페이지를 만들어 놓고 여기만 들어가면 전국에서 하는 모든 지원 사업을 다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프라인 교육을 가거나 하면 저를 찾아와서 첫 번째 하는 질문이 이런 교육은 어디 가면 볼 수 있어요? 다음에 어디서 받을 수 있어요? 라는 질문을 하시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사실 그 스타트업 입장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내 사업이나 내 상품을 고객에게 전달하는 전달이잖아요. 저희가 채널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마케팅 전략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정부의 정책이나 지원 사업이 너무 전달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서 그 부분이 고민이고 작년에 저희가 이제 저희 한 80명 정도 되는 여성 스타트업들 대상으로 설문을 한번 해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정부 지원 사업을 아십니까? 내지는 이러이러한 기관을 아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70% 이상이 모릅니다라는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저희 포럼에 와서 들으심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 정보력이면 다 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그리고 기관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전달력에 대한 부분도 좀 고민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저는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자님. 네, 그리고 네, 저희가 어렵게 모셨어요. 제가 처음에 이 군산시 센터장님을 안 센터장님을 만나게 된 계기도 광명시에 이제 심 센터장님 뵈러 갔다가 이렇게 만나게 됐던 건데 사실은 고민이 많으세요. 왜냐하면 광명시는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광명시가 어디인지 혹시 아시나요? 경기도 그 안양 근처에 있거든요. 광명역, KTX 광명역이 있는 지역에 있는데 서울시가 아니고 광명시거든요. 근데 전화번호를 02를 써요. 저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경기라고 당연히 생각을 했는데 전화번호는 서울 네, 거기를 써서 02번을 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광명시에서 로컬 스타트업 그 양성 프로그램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수도권도 아닌 것이 경기도 지방도 아닌 것이 로컬도 해야 되고 이런 이슈에 대해서 실제로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광명시에 굉장히 여성 스타트업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저희 군산하고 하고 있는 스타트업들의 산업 분야가 굉장히 많이 일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정화 센터장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소개해 주신 것처럼 굉장히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저는 광명시 창업지원과 소속이에요. 2015년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됐고요. 약간 반민반공, 반민간인, 반공무원의 스탠스로 하이브리드형으로 좀 업무에 임하고 있고 광명시에서 하고 있는 일은 이제 광명시의 어떤 창업 지원 프로그램 그리고 정책 그리고 창업 기반 시설 등을 조성하는 업무를 기획 담당하고 있고요.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아마 좀 관내 입장이 좀 더 많을 것 같고 아까 이정희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좀 저희가 수도권이긴 하지만 대표적인 또 베드타운 이런 어떤 그런 고민들이나 이런 정체성에 대한 고민들을 좀 안고 있는 부분도 있고 현재 그럼에도 지자체에서 굉장히 많은 자원을 투자해서 지자체 나름의 노력으로 창업 지원을 하고 있는 현황을 조금 공유 드릴 거고요. 하나는 이제 제가 이제 지자체에서 창업을 지원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을 조금 나눠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번 기회에 조금 현황을 업데이트해 보았는데요. 저희 광명시 인구가 제가 알기로는 30만이 넘는 줄 알았는데 제가 이 토론문 작성하면서 조사했을 때 약 29만 5천 명 정도 되더라고요. 이게 이제 아무래도 2017년도 재개발 재건축 이슈로 33만 3천이었던 인구가 조금씩 감소 추세를 보이면서 현재 이제 많이 이제 빠져나간 상태이고 이런 부분들이 원도심 주거지 이전이나 이제 골목 사건 세태에도 좀 영향을 미쳐서 전체 사업체 수랑 종사자 수에도 좀 영향을 미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씩 유실되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앞으로 3기 신도시나 그리고 저희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뭐 그리고 뉴타운 이제 재건축 등으로 이제 다시 복원되고 또 45만에서 50만까지 좀 더 오히려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광명시는 현재 그 대학이나 진흥원 뭐 이런 산업경제진흥연구원 등 뭐 이런 산학연 인프라가 거의 전무하다고 볼 수 있고요. 현재 이제 광명시가 직접적으로 부서를 개설해서 운영하는 창업 지원 시설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런 반면에 아시다시피 이제 뭐 KTX 광명역도 있고 또 서울하고는 거의 뭐 붙어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서울이나 지방 어디에서나 이제 사통팔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교통의 요충지인 건 사실이고요. 앞으로 확장성 면에서 보면은 조금 고무적인 부분이 있어요. 앞으로 구름산 지구 도시개발 사업이라든지 광명 복합단지 조성 사업이라든지 또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조성 또 주변 지역 도시개발이 매우 활성화되고 있어서요.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전망이 밝습니다. 저희 시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8년에 그 당진, 군산, 광명 이렇게 해가지고 지역혁신 창업 활성화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서 좀 지역 창업 기반 시설을 좀 확대하고 좀 늘릴 수 있는 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현재 한 1,300제곱미터 정도의 시설에서 공유 오피스, 독립 오피스 그리고 여기처럼 이런 코워킹 라운지나 뭐 미팅룸 이런 시설들을 좀 종합적으로 갖추고 있고요. 저희가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지자체 나름의 노력을 많이 기울인다고 했는데요. 좀 자체 이제 시비 예산으로 많이 사업화 지원 사업 등을 운영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거는 2017년부터 운영한 청년 창업 자금 지원 사업인데요. 지역에 거주하거나 지역에 이제 사업장을 둔 만 39세 청년들에게 사업비나 교육 멘토링, 그 다음에 이제 공용 사무 공간 등을 좀 제공하는 그런 초기 사업화 지원 사업이고요. 그리고 2021년 시작한 로컬 스타트업 육성 사업은 중기부 약간 로컬 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 사업하고 조금 결이 같은데요. 아무래도 저희가 100% 시비로 이제 그 민간 경상 보조금이라고 하는데 그런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의회나 아니면 시민들로부터 많은 이제 그런 질타를 받을 때도 있고 왜 그렇게 퍼주는 것이냐라는 그런 의문을 갖기도 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 시에 얼마나 좋은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정책인지를 좀 어필을 하는 게 좀 중요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시에서 나고 자란 분들이 시의 자원, 그러니까 지자체의 자원이나 특성, 문화 등을 활용해서 비즈니스를 하면 좀 더 오래 지속하고 좀 더 애착을 가지고 오랫동안 이 지역에서 재생산하겠구나라는 뜻에서 좀 그 로컬 스타트업 육성 사업을 진행하게 됐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업비를 한 3천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고요. 그리고 교육 멘토링 그리고 필요 시에는 사무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한테 다음에 이제 잘 운영했을 때 재평가를 통해서 또 마케팅비를 지원하는 점퍼 프로젝트도 있고 또 지역 유망 기업들에게 좀 공간 그 사무실을 좀 저렴하게 거의 뭐 1년에 100만 원 내외 정도의 이제 독립 오피스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시설 내에 카페를 이제 시설을 구축해서 거기에 이제 발달 장애인 청년에게 이제 사업자 등록증을 내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계 일체랑 그다음에 교육 멘토링을 통해서 자립을 할 수 있는 카페 창업 지원 사업 같은 것들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 밖에는 다른 창업 지원 시설이랑 좀 대동소이할 것 같아요. 뭐 네트워크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고 또 전문가 멘토 담포를 통해서 개별 컨설팅 해드리고 있고 또 시민 뭐 예비 창업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세무나 법무 지식재산 상담 창구도 월별로 좀 운영해서 관심 환기를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청년 창업 자금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2017년부터 운영했다고 했는데요. 이게 지금까지 한 119개 팀에게 28억 원 정도가 소요됐어요. 근데 나름 좀 갈목할 만한 이제 포인트 이제 그 성과 포인트가 있는데 그 119개 중에서 저희가 최근 조사한 게 102개 정도는 사업체를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지율이 한 85.7% 정도 되고 지난해 기준 고용이 172명 그리고 또 매출은 210억 정도 발생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연도별로 이제 현황을 보니까 2017년에 했던 팀이 18년, 19년, 20년 점차 나아지는 상승 곡선을 보였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좀 지자체에서도 창업을 지원했을 때 매우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는 부분들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여성 창업팀은 이제 청년 창업 자금 지원 사업 중에 전체 119개 중에 39개 정도를 차지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32.8% 정도로 집계가 됐고, 아까 안태욱 센터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그런 이제 사업군으로 포진을 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개인 서비스업 쪽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소상공인 쪽으로 좀 많이 지원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혹시 시간이 너무 오래됐나요? 조금 오래됐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희 현황을 좀 너무 오래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지역에서 지자체에서 직접 창업 지원을 하다 보니까 좀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포인트는 두 가지 정도인데요. 일단은 지역 자원 발굴에 있어서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지역 안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얼마나 중요한 밑거름이 되는지에 대한 이제 당위성을 좀 어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유관 기관이나 아무래도 시민들이나 아니면 이제 뭐 관계자들로부터 많은 이제 이해를 시켜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가 좀 처음에는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재능 공유 클래스를 시민들 대상으로 연다든지, 고교 학점제의 마을 캠퍼스로 참여한다든지, 그리고 뭐 중학생들 진로 직업 체험터로 또 활용된다든지 하는 이런 식의 이런 관심하기 프로그램들로 대외 협력 체제를 좀 많이 구축해 갔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아무래도 이제 집행부인 이제 지자체 공무원과 담당 부서가 얼마나 적극적이냐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정책의 지속성이나 효용성을 위해서는 뚜렷한 목표나 비전을 공무원 스스로, 부서 스스로 먼저 수립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스타트업이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이제 성공시키듯이 정책도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빨리빨리 반영해서 아니다 싶으면 또 다른 도전을 해보는 그런 스타트업 정신으로 좀 정책을 지자체 공무원들이 펼쳐나가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늦었죠. 아닙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 가장 긴장하시는 건 조소정 계장님이실 테고. 네. 그래서 제가 갔던 지자체 중에 사실 서 기자님 계시니까 아시겠지만, 중기부가 지원하는 지원 사업도 보통 예비 창업 패키지 사업을 보면 적게 받으면 2천만 원, 3천만 원 내외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시에서 3천만 원을 팀들한테 지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놀랐었고요. 2년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 큰 거예요, 정말. 시에서는 광명시도 3천만 원씩 하고 계시고.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정부 부처에서도 고민은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똑같은데, 저희 투자하는 사람들이 저희가 시드 투자를 하는 입장인데, VC들이 시드 투자를 저희보다 10배씩 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이제 해야 되는 것들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과 이거에 대한 괴리들도 꽤 많은데, 생각보다 정부만큼의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지자체의 모습들이 저는 너무 좋았던 것 같고, 로컬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이렇게 발굴이 될 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일반 기술 창업 스타트업들과의 차별성, 아니면 어떻게 보면 차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완화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먼 길 와주셔서. 네,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 두 분 토론 남았는데요. 저희 두 분은 저희 사단법인 여성 스타트업의 포럼의 자문위원으로 계시고요. 저희 전반적인 포럼의 운영이라던가 아니면 이 처음과 지금까지 현재를 다 알고 계시는 분들이시고, 사실은 이제 저희 벤처기업 협회라고 하는 기관이 사실은 모든 스타트업들이 이렇게 회원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 회사 사무실 1층에 우편물이 하나 왔는데 벤처기업 협회에서 왔더라고요. 그래서 벤처기업 협회에서 나한테 뭘 보냈나 보다 라고 해서 봤는데 저희 3층에 있는 기업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층에 있는 기업이 벤협의 회원사구나라고 하면서 이렇게 갔었는데, 벤협의 인큐베이팅 쪽을 굉장히 오래 다 담당하고 계시던 본부장님이십니다. 한인배 본부장님, 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짧게. 네. 좋은 말씀을 짧게 전달해드리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저희 화두가 이제 여성 기업, 그리고 또 이제 로컬에 기반을 둔 여성 기업의 육성 이 부분인데요. 사실 이제 그동안 저희가 로컬 영역이나 여성 영역을 얘기할 때 어찌 보면 현재 우리가 도전하고 있는 상황을 기반으로 해서 그 이야기가 전개되는 경향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흔히 말해서 기업으로서 세상에 존재하면 좋겠다 하고 생각하는 기업은 좀 더 성장이 빨리빨리 돼서 매출도 많이 일으키고 그래서 고용도 많이 창출하는 그런 사회적인 기여를 하는 주체들을 많이 좀 언급을 해왔었어요. 그래서 아까 뭐 중소벤처기업부도 기술 창업을 좀 더 활성화시키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실이 사실은 어찌 보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현재 우리 참여하고 있는 여성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 영역 그리고 또 로컬에서 선택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만 언급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조금 관심의 영역을 이제 벤처 쪽에 좀 한번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언급을 좀 드리고 싶은데 실질적으로 제가 벤처기업 협회라는 조직에 몸을 담은 지가 한 20여 년이 넘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저희 회원사에 여성 기업이 별로 없어요. 심지어 그 여성 임원사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란 게 그 벤처 확인을 통해서 이제 벤처 기업들이 이제 자신의 정체성을 증명하시고는 있는데 그 벤처 확인 기업의 숫자를 보니까 예나 지금이나 정말 엄청나게 저조하더라고요. 지금 벤처 기업 숫자가 대략 한 4만 개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 여성 그 기업 비중이 10%가 채 안 되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 중에서 기본적으로 10년 이상 된 기업의 숫자가 뭐 한 30%가 채 안 된다고 지금 조사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가 여성 기업들을 저 자신도 한번 돌이켜 생각을 해보니까 여성 기업의 지금의 고충이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자는 얘기는 했지 벤처 기업으로서 여성을 키우자라는 쪽으로 정책의 화두가 간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가 기술 창업을 활성화시키는 데 있어서 여성 기술 창업을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목표가 이제 좀 전개돼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사실은 그럴 정도로 기술적인 영역이 이제는 상당히 그 일반적인 범용의 그 수준까지 좀 상당히 내려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성들이 대부분 이 기술이나 특히 하이테크 영역을 상당히 나하고 관계가 없는 쪽으로 많이 바라보다 보니까 그런 쪽에 정보를 접하거나 그런 쪽으로 무언가 이제 나의 관심을 좀 키우는 쪽에 노력을 할 기회들을 스스로도 못 가졌었고 또 그런 것들을 주변에서 촉진하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우리가 기술 창업을 내가 가진 도메인 널리지를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이것을 좀 더 스케일업 시킬 수 있을까? 이제 키워낼 수 있을까? 그래서 정말 좀 더 매출적인 측면, 고용적인 측면에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으로 성장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제도적인 측면이나 정책적인 측면에서 좀 유도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여성 스스로도 여성의 기업가적인 측면, 기업가 정신을 키우는 쪽으로도 노력이 그런 쪽이 좀 이루어지는 게 필요한데 특히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서 상당히 떨어진다고 나오는 게 혁신성입니다. 혁신성인데 여성들이 사실은 문제 해결이나 문제를 바라보는 인식 수준은 상당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 내가 관심을 가질 영역과 내가 관심을 갖지 말아야 될 영역이 암암리에 우리 의식 속에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좀 작고 소박하고 조금 이제 흔히 말해서 내 손 가까이 있는 것에는 내가 문제의식을 쉽게 가지면서 좀 더 큰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라는 쪽으로는 내 관심이 이제 가지 않는 이런 어떻게 보면 우리 스스로가 우리에게 한계를 갖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런 부분을 깨우치는 것도 상당히 지금 중요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 생각해 보면 이런 게 그냥 우리가 가지는 원래의 그 기질인가 하면 또 그렇지는 않은 것이 이 세상살이를 오래 한 선배들을 봐오니까 이게 사업해 갖고는 도저히 일하고 가정을 양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가정 양립 문제가 그동안 그 이 기업가들, 여성 기업가들이 고충으로 여기는 탑 그 원입니다. 이게 제1의 그 고충인데 이 부분을 그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나 제도적인 측면에서 어떤 노력이 있었는가를 보면은 사실은 일반 그 근로 여성들의 양육 문제나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많이 그래도 진보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기업가, 여성 기업가의 양육 문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도전은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았던 것 같고 또 기업가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런 가정 문제는 자기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약간의 어떻게 보면은 좀 관심 밖의 사안이 아니었던가 싶어서
여성들이 스스로 그 노력을 하겠지만 그런 노력이 현실적인 그 문제를 스스로가 아니라 제도적으로 해결하는 가운데서 할 수 있도록 어떤 그런 정책적인 측면이 좀 관심을 좀 가져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러한 그 여성이 스스로의 그 혁신성을 발현하고 또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자신의 그런 기업가 정신을 키울 수 있도록 여성 기업가 정신을 모니터링을 하는 여성 기업가 정신 관련된 지수, 측정 지수를 우리 내부적으로도 좀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이게 지금 기술 창업 쪽으로 계속 가고 있는지를 계속 확인하는 그런 것들도 좀 병행돼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정책적인 측면에서 여성을 별도의 트랙으로 놓고 완벽하게 이 부분의 이제 목표를 기술 창업,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여성들이 갖고 있는 어떤 전문 영역을 기술을 접목해서 좀 더 스케일업 시키는 쪽으로 정책적인 측면을 하는 것과 함께 이 여성들 스스로도 자신들의 한계를 깨우칠 수 있도록 창업 교육이라든가 기업가 정신 교육이 그 여성의 특성을 100% 활용할 수 있도록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좀 디자인되는데 이제 그런 쪽으로 투자도 좀 정부가 좀 해주시는 게 필요하고 여성 기업가 스스로도 자신의 틀을 좀 깨서 지금 세상에 많이 놓여 있는 많은 기술 영역들의 호기심을 갖고 내 지금 갖고 있는 전문 영역을 어떻게 더 키울 수 있을까에 관심을 좀 갖는 쪽으로 그렇게 개인과 국가가 같이 좀 노력을 해서 여성의 기술 창업 그리고 벤처 창업이 활성화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 벤처계 데모셔서 저희가 어머님이라고 부르는 호칭을 하는데 굉장한 고민을 많이 해주고 계세요. 사실은 저희가 이제 벤처잖아요. 저희하고 먼 얘기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이미 벤처라고 하는 그 키워드 자체가 정말 기술적이어야 되고 기술 고도화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그 시장 규모라던가 조직의 규모도 충분하게 클 가능성이 높아야 된다라고 하는 1차적인 선입견이 충분하게 있기 때문에 도전하기 되게 어려운 트랙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런 입장에서 벤협에서 이러한 여성 스타트업들이 좀 발굴될 수 있도록 조금 더 많은 지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하시는 중에 여성 기업가 정신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실은 기업가 정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저희 입장에서는 고민을 하는 단어잖아요. 이게 학습이 되는 건가, 함양이 되는 건가, 어떻게 해야 기업가 정신을 가르쳐 줄 수 있을까를 굉장히 많이 고민하는데 사실은 여성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제가 봐서는 유일하게 다루고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뭔가 이렇게 케어도 하고 하려고 하는 기관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기업가 정신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진짜 많은 고민을 하는 그 기관 중에 한 기관입니다.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의 이윤석 센터장님 모셨는데 이윤석 센터장님이 사실은 저희 포럼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지지를 해주고 계시고 저희 포럼이 나아갈 길에 대해서도 많은 조언도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하는 모든 어려움은 다 센터장님한테서 아이디어가 나온 거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자리도 주선을 해주셨는데 센터장님 입장에서 조금 더 바라보는 시야는 다르실 것 같아요. 딱 여성이라고 한정지어서 뭔가를 하시거나 하는 부분들이 기업가정신재단 입장에서는 그렇게 특화되어 있지는 않았었고 일단은 그래서 저희 이윤석 센터장님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이윤석이라고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시각을 좀 같이 여기 계신 분들이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69페이지 저희 다른 시각으로 앞에 보지 마시고요. 이 책을 한번 봐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이제 여기 토론을 나와달라고 했을 때 토론문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토론문을 쓰면서 한 적은 별로 없고요. 그냥 그때 들은 얘기나 질의응답하면서 같이 이런 진짜 토론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서 이제 토론문을 잘 안 썼고 또 하나는 보통 발제를 해왔었기 때문에 늘 파워포인트로 작업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거 파워포인트로 한참 작업을 하다가 혹시 몰라서 물어봤습니다. 요거 파워포인트로 작업을 해도 되겠느냐? 근데 이제 이정희 대표님께서 안 된다라고 하셔서 제가 작업한 거를 한글로 또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게 왜 파워포인트였느냐에 대한
그런 거가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중에 아마 나오게 될 겁니다. 69페이지를 같이 좀 보시면 제가 한 페이지마다 보통 한 개 정도의 메시지를 넣었습니다. 뭐냐면 위쪽에 창업과 여성 창업은 증가라고 되어 있는 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월 달에 발표한 창업 실태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창업이 늘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부동산업이라든지 정보통신업 이게 이제 굉장히 높이 올라갔잖아요. 이게 코로나가 생기다 보니까 이렇게 배달이라든지 뭐 우편으로 뭐 보내고 하는 그 배송 배달 이런 쪽에 이제 업이 많아지면서 이렇게 됐고 부동산은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부동산 열풍이 있어서 이렇게 된 것 같다. 근데 이제 그게 있다 하더라도 창업은 실제로 늘었습니다. 혁신적인 창업도 분명히 늘었고요. 근데 이제 이 얘기 바로 밑에 보면 서울시는 통계와 실태 조사를 통해 여성 기업의 특성 도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1월 달에 서울연구원이라 그래서 서울시 산하 그 연구원에서 발표를 한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면 제가 이제 군산에서 한다 그러니까 군산을 찾아보고 싶었겠죠. 근데 군산에는 사실 이런 분석 자료가 없어요. 자, 서울하고 군산을 비교를 했을 때 군산이 좀 더 문제가 많다, 어렵다, 힘들다라고 하면 저는 이런 환부, 그러니까 아까 이제 안태욱 센터님께서 앞쪽에 연구가 필요하다라든지 특성을 좀 더 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의지는 분명히 있으신데 이게 실제로 안 돌아간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조금 더 문제가 많다고 느끼는 곳에서는 자기의 환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사를 하면서 이제 저 같은 기획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연구를 하는 사람은 그런 자료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정책적 함의를 찾아야 되는데 그런 게 이제 찾기가 어렵더라라고 해서 군산시에서는 모쪼록 요런 정도 수준, 요거 이제 17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네, 여성 기업을 찾아내는데 170페이지 정도를 썼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서 이게 돈이 많이 드는 건 아닙니다, 사실. 그래서 분석을 좀 충분히 하시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70페이지에 보면 제가 이제 사실 좋아하는 건 이런 표입니다. 이 표에 딱 보면 창업률이 얼마나 되고 생잔율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얼마나 살아남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야 되고 요게 나오면요. 어느 산업에 대해서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 그 산업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야 된다라는 거를 요거 한 3년만 쌓아도요. 충분히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도식화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71페이지에 보시면 71페이지에 요 보고서 서울시에서 낸 이 보고서의 그 시사점이 있습니다. 5개를 딱 제기를 했는데 여기 보면 중앙 정부와 달리 지역 특성에 기반한 맞춤형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앙 정부에서 그러니까 앞쪽에 분명히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낸 보도 자료의 내용과 서울시에서 낸 가장 큰 비율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중기부에서 낸 보도 자료에는 여성 창업자가 40%가 넘어요. 근데 서울시에서는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어마어마한 인구가 10%나 차이를 내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 아, 그러면 서울은 남성이 굉장히 많은 창업을 하고 있고 지역은 여성이 창업을 많이 하는구나. 이제 아까 이제 잠깐 그 요 구성을 봤을 때 약 6대4 정도로 이렇게 나뉘었던 걸 우리가 볼 수 있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함의점이 분명히 있고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성과 지자체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성이 차이점을 좀 보일 필요가 있다. 그게 이제 앞서 한인배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기술 창업이 기술 창업만 가지고 되느냐 이런 그 시사점을 저희가 좀 같이 볼 필요가 있다는 거고 이거는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렇게 로컬라이즈 군산 같은 게 이제 만들어졌었잖아요. 군산에서는. 그래서 그런 움직임의 가장 기본적인 발걸음 요거부터 떼시는 게 필요하다. 두 번째는 이제 서울시 거주 여성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서울시 여성들은 좀 이렇게 혁신적인 내용이나 이런 것들 잘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지역에 있는 여성들은 과연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보셔야 앞서 있었던 그런 그래프 같은 게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고요. 그게 이제 산업 거점 조성 계획이나 이런 거랑 연계가 된다라고 해서 돼 있는데 이거는 결국은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생태계하고 연동돼서 움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생태계에 대한 연구를 좀 더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밑에 보면 지금까지는 이제 정책적인 측면, 지자체에서 이런 거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다면 그 아래 여성 창업가 사례라고 돼 있는데 요 사진에 대해서 우리 광명센터의 심정아 센터장님께서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제가 여기서 꼬집고 싶었었던 게 뭐냐면 이게 여기 그 블레싱 제인이라든지 보틀 케이크라든지 이걸 이제 제가 외부에서 찾았어요. 근데 이분들이 특이합니다. 이 중에 여기 써놨는데 어떤 분은 8주 교육을 받았는데 이 퀄리티가 나옵니다. 이거는 어떤 재능이 있는 거거든요. 이쪽에 달란트가 있으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만들어낸 비즈니스 모델이 뭐냐면 자기가 교육받은 것처럼 교육을 클래스를 2명씩 받아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수익을 창출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저희 창업에 대해서 이렇게 투자를 하거나 육성을 하거나 창업 교육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비즈니스 모델, 아니 왜 그런 재능 낭비를 하고 계시냐라고 분명히 들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재능 낭비가 아닌 거예요. 왜냐? 이분은 진짜 이걸 모르십니다. 모르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제 결론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 있었던 그림을 이렇게 다시 인용을 했죠. 이 얘기는 이게 꼭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강조의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는 이런 모양새가 나올 수 있도록 이거보다 더 뎁스 있는 이런 게 만들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마지막 73페이지에 보시면 사진이 있습니다. 이 사진이 뭐냐면 제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출장을 간 적이 있었고요.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요하네스버그가 수도고 케이프타운이 제2의 도시거든요. 근데 제가 군산을 보면서 요 청년창업센터를 보면서 딱 느꼈었던 게 뭐냐면 그 케이프타운에 워크숍 17이라고 하는 창업지원 공간이 있습니다. 이 창업지원 공간은 어떤 걸 했냐면 지금 딱 보면 메자닌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크게 한 통을 놓고 한 층을 둘로 쪼개서 썼어요. 한 층은 위에 층은 창업 육성 공간입니다. 청년들을 이렇게 가로로 크게 펼쳐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계층이 나눠져 있는 구조는 그닥 창업 지원에 있어서 좋은 구조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좋은 실험을 했었던 곳이 이제 광명센터예요. 왜 광명센터가 좋은 실험을 했냐면 광명센터에 메자닌이 있어요. 이렇게 층 가운데 하나를 뻥 뚫어가지고 이렇게 위아래가 같이 소통될 수 있도록 했거든요. 사실 그런 시도의 그 끄트머리에 있는 게 사실 이 워크숍 17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2층에서는 그런 창업 지원을 하고 교육도 하고 뭐 컨퍼런스도 하고요. 1층에서는 물건을 팝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이 건물은 매매 행위가 아마 안 될 거예요. 매매 행위가 이게 이 구성상. 그래서 저는 가능하다면 사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다쿠아즈라든지 그런 예쁜 떡 같은 게 나오잖아요. 그럼 이걸 소비자들하고 붙어서 직접 창업자가 느껴야 돼요. 이걸 고객이 딱 물건을 사는 그 임계점까지 요렇게 건드리면 물건 사는구나. 요거까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물건도 바꾸고 색깔도 바꾸고 재료도 바꾸고 포장지도 바꾸고 가격도 바꾸고 이걸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이게 기술 창업하고는 좀 다른 측면으로 이렇게 연결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이 토론문의 제목을 여성 창업 실험실이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실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실패 박람회의 일환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행안부에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실패 박람회는 실패를 권장하는 박람회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지만 조금 더 그걸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작은 실패를 수십 번 하면서 내가 이제 가는 방향이 옳게 가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전 잘하셨다고 생각하는 건 실패 박람회를 한 번만 행사성으로 한 게 아니라 1년 내내 돌아가게 하자. 이게 저는 첫 번째로 잘하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제안을 한다 그러면 실패 학교, 실패 스쿨 이런 걸 통해서 사실 이런 워크숍 17 같은 게
지자체마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사람이 모이고 물건을 파는 사람, 가치를 제공하는 사람과 가치를 수용하는 사람이 만날 수 있도록 해서 거래가 있어야 됩니다. 이 거래 경험이 있어야, 예를 들어서 창업하다가 좀 어려우면 배추라도 팔고 당근이라도 팔아서 어떻게 살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이렇게 나는 성공할 때까지 버틴다, 이게 그닥 좋은 모델은 분명히 아니니까 생존율 이런 것 관점으로 보더라도 저는 이런 것들, 그래서 정부도 좀 여러모로 실험을 하기 위해서 그런 이렇게 숫자 중심, 정량화 중심, 모델링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드셔야 되고, 우리 창업자분들도 이렇게 여성 창업자에 맞는 그런, 혹은 이렇게 고객하고 이렇게 대면하면서 이 의사소통이 일어나야만 되는 그런 창업들이 만약에 지역에 있어서 숙명이라면, 기술 창업, 혁신 창업에 막 안 되는 거 막 밀어붙이고 이런 것보다는 그거는 일단 나중에 붙여주더라도 처음에 시작은 가치의 교환이 될 수 있는 이런 실험의 장을 이렇게 만드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긴 말씀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잠깐만 제가 한 말씀 네네. 드릴게요. 제가 군산의 경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아까 이제 홍보를 하다가 저희가 군산 수제 창작 마켓이 있어요. 메이드 마켓이라고 그래서 지금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래서 이따 군산에 오셨으니 기념품 하나씩 드릴 때 제가 그 브로셔를 넣어드렸거든요. 한번 보실까요? 그러니까 그 말이 맞아요. 저희 지금 이쪽에서 아까 우리 박미선 대표님도 거기 그쪽에서 같이 일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7분이 같이 일을 하시고 계셔요. 그래가지고 수제 창작으로 해서 뭐 풍선 아트도 할 수 있고 가죽 공예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그쪽에서 팔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년 정도의 임대 기간을 주고 그 이제 본인들이 제반 비용 뭐 전기료 같은 거 내시면서 육성을 하고 있거든요. 최대 2년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일단 시행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한 말씀만 드리면요. 그리고 통계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인재 발을 들였지 않습니까? 그 통계가 그렇게 뭐 대도시만큼 통계력을 저희가 갖고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음에 우리 센터장님 오실 때 그 통계를 확실히 낼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반갑게도 제가 한 가지를 바꿨습니다. 뭔가 하나 이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건을 드렸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제 아까 그런 걸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는 되게 좋게 보는데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반드시 하셔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들을 글로 모아주시는 일이에요. 네, 거기다 가게 점포 열어놓고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요. 네. 사람들이 이렇게 올 수 있도록 시와 이렇게 생태계 안에서 많이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안 감사합니다. 하셨다는 건 아니에요. 아니 그게 아니고 저희가 지금 그러니까 저희가 그 마켓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마켓을 이제 저희가 좀 독특하게 우리가 근대 역사 경관지구라고 해요. 이쪽 전체가. 그래서 이쪽을 해서 저쪽에 역사 박물관 있고 옆에는 이성당, 그 유명한 이성당이 있고요. 그 바로 옆쪽으로 조금만 가시면 이 건물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관광객에게 노출을 시키려고 하는데 일단 한번 꼭 보시고 가셔야 됩니다. 근데 아무튼 나중에 오실 때 저희가 브로셔 넣어드렸으니까 꼭 확인하시고 제가 다녀가신 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은 다쿠아즈는 떡이 아니고요. 네, 얘도 떡은 아닙니다. 쿠키고요. 네. 그리고 네, 이윤철 센터장님이 기본적으로 숙제를 굉장히 많이 주시는 타입이세요. 그래서 브로셔를 보고 또 숙제를 주실 수 있어서 네. 지금 해주신 말씀들이 사실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대표님들이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이 물론 고객 기반으로 돼야 되는 거 되게 중요하고, 고객 기반으로 되려면 고객을 만날 수 있는 접점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 아까 일부에서도 얘기했지만 마케팅이나 채널에 대한 홍보에 대한 고민들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 고민하기 이전 단계가 이제 직접 시장을 탐색하는 단계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여성 스타트업들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취약하기는 해요. 직접 시장에 나가서 막 만나보고 팔아보고 이런 부분들이 어려서부터 잘 되어 있지도 않고, 그리고 갖고 있는 환경상도 어렵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시에서 아니면 정부에서
마켓을 만들어주고 마켓을 탐색할 수 있는 채널을 아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만들어 놓으면 저희 로컬 입장에서도 조금 접근하기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제 정부 차원에서 제가 이제 발제하신 분들에게 사실은 이제 한 분씩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은 뭐 중기부는 정부의 모든 정책을, 그러니까 국가의 모든 창업 정책을 다뤄야 된다라고 하는 미션을 갖고 있으시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여성에 대한 부분도 있고, 소셜에 대한 부분도 있고, 로컬에 대한 부분도 있고 되게 많으실 것 같은데 저희 여성 스타트업들이 그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하고 있는 창업 정책을 노출받으려면 어떤 방법들을 쓰거나 어떠한 플레이스들을 좀 잡으면 좋을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한 번 더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창업 정책 정보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 있으셨지만 그 K-스타트업 페이지를 저희가 운영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말씀 많이 간담회 때는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정책 전달 체계도 워낙 많고 중앙정부 저희뿐만 아니고 다른 부처 그다음에 이제 시군구 지자체 그다음 민간 그 창업 기획자들 여러 곳에서 이제 창업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지원들을 하고 계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들 뭐 도전 K-스타트업 홈페이지나 이런 정보 전달 체계는 저희가 계속 고도화를 하면서 저희는 사실 이제 지역의 거점들은 저희가 이제 창조경제 혁신센터를 저희가 지역 창업 허브로 저희들이 계속 생각을 하고 거기 이제 좀 역량을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 발표에도 좀 있었지만 특히 이제 청년 창업자분들이나 이제 사회에 제일 처음 첫 발을 내딛는데 그게 창업으로 첫 발을 내딛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이제 어디서부터 뭘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 뭐 여러 이제 지역 인프라와 결합해서 이제 그 지역의 창조경제 혁신센터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이제 정기적으로 좀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제가 이제 오늘 거의 마무리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꼭 여성 스타트업으로 이제 한정해서 볼 수도 있지만 지금 이제 뭐 기술 창업이냐 일반 창업이냐 로컬 스타트업이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정책 대상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최근에 보면은 이제 젊은 층들 20대들 중심으로 해서 여성 스타트업들도 기술 분야나 혁신 분야에 굉장히 많이 뛰어들고 계세요. 근데 제가 볼 때 우리가 제일 고민해야 될 거는 결국 이제 수도권하고 지방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기술 고급 인력, 속칭 고급 인력이라는 기술력 분포를 보거나 여러 가지 투자 금액을 보더라도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있고 그게 이제 여성 스타트업이라는 거에 더해져서 좀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뭐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수도권에 있는 창업 거점들이나 인프라들을 계속 지역에 확산시키는 역할들을 정부에서 계속 할 거고요. 그다음에 그 지역 벤처 투자 펀드라든가 엔젤 투자 허브 같은 것도 계속 지역에 스포크 허브나 스포크 쪽으로 이제 내려 보내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지역에서도 기술 창업들이나 혁신 창업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해나갈 예정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희 그 조상대 대표님한테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건 저희는 사실은 민간에서 자금이 나와서 저 민간에서 운영하는 창업 프로그램이잖아요. 이게 잘못하면 이제 그냥 단일 프로그램으로 끝나버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뭐 서울에서 하고 있는 저희가 다른 언더독스에서 하고 있는 다른 모든 프로그램은 그렇게 끝나도 괜찮잖아요. 사실은 지속적인 지원을 언더독스에서 할 거니까. 근데 이제 이 노컬라이즈 같은 경우는 이 지역에 계시는 분들도 그렇고 지역에 오시려고 하시는 분들의 근간을 군산으로 만들어드려야 되는 미션도 또 하나 저희가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이 시와의 협력, 관과의 협력 이런 부분에서 조금 제안해 주실 내용들이 있으실까요? 네, 제안보다는 잘 부탁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모든 프로그램이 약간 뭐 이벤트성으로 끝나버렸을 때 이렇게 터전을 옮긴 창업가들한테는 힘들 수도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저희 프로그램 자체에서도 계속 이 숫자를 늘리는 게 아니라 기존 팀들을 조금 기반을 마련하는 과정으로 가져가 보자라는 게 기본적으로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어떤 금전적인 직접 지원은 이제 언젠가는 끝나겠죠. 끝난다고 했을 때 이 팀들한테 필요한 게 뭘까라고 봤을 때 앞에서도 이렇게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팀원들이었거든요. 팀원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번에 뭐 옆에 그 안태욱 선생님도 이렇게 제안을 주셔서 군산 내에서도 그 창업과 관련된 유관기관들이 같이 조금 계속 신규나 그런 창업가들을 발굴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을 마련해 보고자 했을 때 또 그런 게 이 팀들한테 새로운 또 동력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정책 영역에서는 제가 정책 영역을 잘 몰라서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일단은 그 창업가들이 이렇게 심리적인 안정감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즈니스적으로 뭐 이렇게 안정화를 추구해야 된다기보다는 사실 뭐 실패 박람회도 그렇고, 그리고 사실 군산시에서 그 희망 키움이나 그 스테이 사업 같은 경우가 너무 좋은 게 그 센터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팀들이 어느 정도 그런 좀 지속적인 그 당장 끝나지 않는 어떤 그런 지원이 있다 보니까 새로운 것들을 계속 시도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조금 이슈가 있어서 당장 뭐 안 됐던 팀들이 3년 만에 공간을 다시 오픈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심리적 안정감이라는 게 뭐 자금적인 지원일 수도 있고 팀일 수도 있고 교육이란 걸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역에서 조금 필요한 거. 그리고 사실 이렇게 터전을 옮겼을 때 또 가장 무서운 거는 솔직히 말해서 또 사람이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 이렇게 지역에 그 또 멘토로서 있는 분들의 역할이 청년들한테 되게 도움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비즈니스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이거는 그 공공연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왜 요즘 기업에서 오픈 이노베이션을 많이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지역의 현안을 가장 많이 해결하고 싶은 거는 또 시나 공공 영역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성장한, 처음에는 당연히 지원의 대상이겠지만 성장한 어떤 로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 시가 이제는 또 파트너로 봐주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그렇게 또 거래가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과정을 통해서 그 팀은 지역에서 이제 안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비즈니스 모델이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게 어떤 부분으로 될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가끔 그런 사례 있더라고요. 이렇게 폐기물을 처리하는 기업이 뭐 창경에서 지원을 받다가 시랑 연계가 돼서 그 시의 사업에 그 시의 폐기물들을 처리하는 과정으로 또 비즈니스가 발생하기도 하고, 그런 점에서 뭔가 이렇게 공공의 영역에서 이렇게 팀들을 바라봐 주면은 지역 내에서 좀 안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마련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 기억나는 지역 중에 하나가 광주 지역인가가 그 어떤 사업이든지 지역을 위한 사업을 하면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어디에서 와도 상관이 없는. 그래서 서울에서 같은 플랫폼 서비스를 갖고 있더라도 광주 지역만을 위해서 하겠다 그러면 5천만 원씩 이렇게 1년간 지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구 유입이나 스타트업들이 여기 와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것들 활용이 되게 좋은 포인트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렇죠. 네, 거기 광주가 그걸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아까 그 저희 대표님들 중에서 그 시는 아니죠. 이 스타트업 환경에 대해서 조금 제안해 주신 내용이 있어서 제가 전달해 드리면, 저희는 사실은 이제 지역에 있는 그 멘토들이나 강사들이나 전문가들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분들이 수도권에 굉장히 많잖아요. 제가 예전에 그 예비 창업 패키지 5,000명 기준으로 이렇게 조사를 했었을 때 사실은 정말 큰 도시라고 생각하는 부산에도 50명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없어요, 지역에 계신 분들이. 그래서 수도권에 있는 전문가들이 지역에 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제 저희 한 2년 전부터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아까 이제 조은하 대표님이 하셨던 것 같은데, 외지에 있는 전문가들보다 지역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들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뭐 비즈니스의 기본에 대한 부분들은 그렇지만 지역의 특성을 가지고 조언해 줄 수 있는 선배나 전문가, 멘토님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해주셨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은 청년 뜰에서 좀 만들어 주셔야 되는 환경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오늘 이제 전반적으로 시간이 많이 지났고 거의 마무리 멘트일 것 같은데,
센터장님 오늘 들으신 내용들과 앞으로의 포부 네, 어떻게 반영해 주실 수 있으실지 이런 것들 조금 한번 요약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지금 현재 말씀하셨던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자면 사실 지역은 많은 것들이 부족합니다. 생태계에서. 그래서 저희 앞서 설명드린 대로 수도권하고 많이 연계를 하고 있고 또 지역 안에도 많이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군산도 전라북도의 한 소도시잖아요. 근데 전주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인프라들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전주를 가야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또 물리적으로 시간적 공간적으로 또 제약이 또 다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 그러면 저희 같은 조직이 하나 만들어진 것만 해도 지역사회 청년들과 창업가들이 조금 더 밀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게 하나의 특징이고요. 저희가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늘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좀 그런 방법 초기에는 외부 전문가들 많이 활용할 수밖에 없었고요. 또 최근에는 또 비대면 시스템이 강화되어서 그래도 물리적으로 내려오시는 그런 거리들보다 이 비대면으로 해서 또 멘토링을 받을 수 있거나 전문가 자문을 서울에 계신 분들 받을 수 있다는 게 하나의 큰 변화 중에 하나였고요. 최근의 변화는 저희 기수별로 선배 창업가들이 나오고 있고 그 분야에 먼저 경험한 분들이 청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 풀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또 선배 멘토로 활용해서 전문가 멘토와 선배 멘토를 같이 믹스를 해서 지역에서 그 업종이나 그 분야에 대해서 한번 해봤더니 이런 경험이나 이런 애로사항이 있고 이런 것들을 하면 좀 더 성장할 수 있더라라는 것들을 매칭시켜주는 그 프로그램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들을 좀 보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앞에 토론하신 분들 얘기 들어보고 또 저희 마지막으로 좀 몇 가지 좀 코멘트를 좀 드리면 군산시가 지금 지역의 재원들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좀 전에 지원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은 행안부 자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거고 12는 저희 운영비 지금 해서 사실 청년 쪽 창업 쪽을 따지면 프로그램비, 운영비, 인건비 따지면 사실은 큰 규모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자체 자비로 이거를 계속 확충하기에는 너무 지자체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힘든 상황이고 여기 중기부 또는 행안부가 계시는데 로컬에 관련된 추가적인 좀 지원 사업들이 있다면 저희가 그걸 활용해서 지금 육성하고 있는 창업팀들 또는 앞으로 발굴될 창업팀들을 연계해서 좀 지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 심정아 센터에 말씀하셨던 공무원 조직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지원해 주시면 저희 중간 지원 조직 입장에서 감사하겠다. 이게 민선 7기 사업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긴 하지만 이게 또 지속 가능하다는 것은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잘 만들어 놓고 지속 가능하지 못하면 그것도 역시 문제이기 때문에요. 이런 만들어 놓은 이 조직 또는 또 앞으로 생태계가 더 확충될 수 있도록 좀 간에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는 그 한임의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중에 정말 중요한 포인트 중에 정말 육아를 해야 되는데 창업을 뛰어들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그 지원 단순히 창업만 지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보이지 않는 인프라들을 또는 그런 사회 안전망들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창업을 뛰어들기 힘들다라는 것들에 대한 여성 특성에 대한 부분들을 좀 우리가 고민해야 되지 않냐. 우리 정책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래서 최근에 지역의 여성 창업가들이 무슨 얘기 하시냐면 지금 본부장님 중요한 얘기 하셨지만 또 하나가 사람을 구하기가 너무 힘들대요. 지역에서. 사람을 뽑고 싶고 채용하고 싶은데 인재가 없다는 거예요. 다들 수도권을 가거나 다른 데 떠나거나. 그래서 우리가 여성 창업가 업종도 그분이 여성 창업 벤처기업 창업가였는데요. 정말 이제는 인재를 원하지 않는
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할 사람이 필요하다. 기술은 자기들 가르치겠다라고 해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창업기업들, 지역의 로컬 창업기업, 특히 뭐 여성 창업기업 마찬가지지만 기업에 일할 수 있는 일할 인재가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창업을 활성화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라는 고민도 해보고요. 우리 윤인석 센터장님 말씀하셨던 마지막에 그 독립된 공간, 그 공간들을 잘 얘기해 주셨는데 그런 공간들을 지역에 좀 더 만들어 볼 수 있도록 저희도 같이 한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보고서나 뭐 자료 같은 것들도 후속으로 또 연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먼 길까지 또 청년들까지 와주셔서 가지고 감사드리고 또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가 그 가장 바라는 게 지금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실현되는 게 저희는 가장 중요하잖아요. 저희 행정안전부에서 이 실현을 위한 애를 정말 많이 쓰고 계세요. 그래서 아까도 이제 말씀 저희 그 해주셨는데 정책을 만들면 그걸로 끝이다라고 저희 박민선 대표님 아까 해주셨어요. 모든 정책 관련된 제언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 행사 이후로는 이제 이게 어떻게 실행되는지 과정에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알 수가 없는 게 사실 맞거든요. 그래서 저희 실패박람회 사업에서 가장 이렇게 강조를 하고 주력하고 있는 게 실현에 대한 부분들이라 저희가 이제 제안을 해주시는 내용들이 정리가 돼서 행안부에 올라가면 행안부 자체에서 이제 그 유관 부처들과 협의를 해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 네, 설명.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제 작년부터 시도하고 있는 게 이제 정책화 수기 토론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렇게 다양한 현장이나 분야에서 나온 의견들이 지역의 어떤 전문가들이랑 숙성화를 통해서 어떤 정책 과제로 제안돼서 지자체나 관계부처로 전달해서 정책화를 계속 실행하는 부분들도 있고 오늘도 보면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나오긴 했어요. 근데 이런 의견들도 혹시 직접적으로도 또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직접 제안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포털 사이트에서 실패박람회를 검색해서 누리집에 들어가실 수도 있고요. 광화문 1번가에 보시면 혁신 제안톡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정책적 아이디어 갖고 계신 분들은 직접 제안을 해주시면 거기 이제 키워드에 실패박람회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시고 그걸 통해 제안해 주시면 그 의견에 대해서 또 전문가분들이랑 국민포럼에서 같이 함께 숙성을 시켜서 이걸 어떤 제도나 정책화를 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또 진행하는 과정들도 관계부처나 지자체를 계속 이행사항이나 진행사항들을 또 해서 그걸 또 공개하고 있으니까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개인적인 정책 의제들은 그렇게 반영하실 수 있도록 제안해 주시고요. 저희 이제 포럼을 했고 요거에 대한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끝나고 나면 참여하신 분들에게 잠시만요. 설명드리고 의견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설문을 하나 드릴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오늘 보신 내용들 중에서 꼭 이 부분은 실현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들을 적어주시면 저희가 그걸 취합해서 그 군산시하고 얘기하고 합의된 내용들을 가지고 행안부에 제언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내용 잘 들었습니다. 뭐 이런 여성 창업, 여성 스타트업이라고 해서 조금 제가 기대를 많이 했었나 봐요. 그렇지만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이야기여서 좀 공감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왜 여기 이 로컬 스타트업이 왜 군산이어야 되는 질문은 거의 그 답변은 안 해주신 것 같아요. 왜 군산일 수밖에 없는 이유. 예를 들자면 왜 서울의 강남의 테헤란로일 수밖에 없는 그리고 왜 판교일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약간 군산일 수밖에 없는 이런 메리트적인 부분을 조금 담지 못하시고 아니면 또 여성이라는 어떤 포커스가 조금 흐려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아쉬움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현대중공업이나 이런 정말 돈 잘 버는 아빠가 한 달에 500만 원에서 700만 원을 가져와요. 근데 이게 이제 무산이 되다 보니까 엄마가 생계형으로 집 밖을 나가야 돼요. 쿠팡이든 배달 서비스들은 설거지를 해야 돼. 이게 현실이고 여성 창업이 그러다 보니 소상공인 점포라든지 아니면은 배우는 게 이제
이런 거다 보니까 작게나마 뭐 수제 공방 비누를 만든다던가 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현실이. 근데 오늘 지금 저 행정자치부나 중소기업부 같은 경우 저희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문화원이나 이런 데서 제가 공모사업을 냈는데 기본이 제가 이제 냈는데 제출했는데 기본이 제가 이제 대표이면서 밑에 있는 그 4대 연금이 가입자 근로자 수가 3명이냐 5명이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게 과연 스타트업인가? 정말 이게 예비 창업자를 위한 지원인가?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사실은 여기 지금 앉아 계신 분들 기업의 대표가 아니라 사실 로컬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소상공인이에요. 그런데 이제 저는 사실은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제가 다른 대표님을 만나서 정읍에 계신 대표님을 만났는데 왜 군산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세무사를 통해서 군산 세무사를 통해서 제가 알게 됐는데 왜냐면 군산이 고용 위기라서 여기로 오게 되면 기업에 대한 혜택이 너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저 또 다시 들었습니다. 전주에서 도소매업 하는 사람들도 혜택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정보 왜 군산일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했던 부분이고 사실은 중소벤처기업부나 이런 데 보면 아버지가 10억째 연 10억의 자산가고 아들이 창업을 하는 거예요. 만 39세 이게 현실이라고 이런 부분들도 좀 저는 지금 체감을 하고 있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아니면 소상공인 쪽이나 이런 쪽을 혹시 해당되는 부분들이 K-스타트업이나 저도 맨날 들어가서 보는데 약간 턱이 너무 높아요. 그리고 여성 같은 경우도 지원을 한다고 하니까 한부모 가정이나 아니면은 그 뭐 아이 양육할 수 있는 혼자서 양육할 수 있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남편과 가정들이 다 있어요. 이혼만 안 해지 거의 별거 수준에 이렇게 경제가 위기가 돼서 돈 벌고자 나가는 거거든요. 여성들이 약간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아까 군산시 약간 그 조소정님 이렇게 얘기 많이 들었는데 그러면 이제 군산시 이제 군산일 수밖에 없고 여성 창업 그리고 창업을 할 때 왜 여성이어야 되고 또 군산시에서는 과연 그런 문제들 엄마가 굳이 돈을 벌어야 되는 이 현실적인 부분들을 사실은 어떤 여기는 이제 저희는 이제 민간이고 여기는 정부 쪽에서 하다 보니까 사실 약간 이런 부분에 좀 갈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얘기를 해주시면 조금 그 많지는 않더라도 조금이라도 건드려 주시면 좀 마음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네, 조수정 기자님 해주실 얘기 있으실까요? 제가 그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너무 가슴 아픈 얘기라 고용위기죠. 네 맞습니다. 군산이 아까 말씀드렸던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2017년에 문을 닫고 2018년도에 GM대우도 5월까지 폐업을 떠나고 그 일자리를 위해서 많은 아빠들이 직장을 다 떠나고 또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떠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뭐 지금 여기서 우리가 여성 스타트업 포럼이지만 말씀하신 대로 남성들도 직업을 잃었고 엄마들은 그 대체를 위해서 또 밖으로 나가고 같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군산시에서 지금 말하는 것들이 많은 뭐 이제 공모 사업을 통해서나 해서 아까 말씀드린 소상공인 지원 같은 것도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국비를 포함해서 12로 또 하고 있고 또 뭐 그 외에 여러 정책들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제가 뭐 어떤 사업을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런 상황에서 또 코로나까지 같이 오는 바람에 지금 그 국가 경제가 다 똑같이 어려운 실정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뭐 그런 뭐 다른 시에서 하는 거를 하고 있다라고 특별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고용 위기 지역에서 국비 같은 거나 또 시 자체적으로 이제 시장님이나 뭐 이런 이제 우리 사업 부처 이제 또 이제 우리 실무자들, 기획자들이 많은 걸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문화 콘텐츠 같은 경우 지금 현재는 군산이 원래 제조업이었었잖아요. 근데 이제 현재 문화 콘텐츠를 많이 위축하자. 그래서 뭐 지금 말씀 들으셨겠지만 SK 데이터 센터도 오고 또 창업 센터도 유치할 거고 이런 걸로 해서 지금 저희가 많은 거를 실현하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언제까지 될 겁니다. 또 어떤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라고 제가 뭐 정책을 뭐 하는 입안자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 여기 오신 뭐 중소벤처기업부나 이제 행안부에서 오신 분들도 이제 이야기 같이 들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공감을 하고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공감하지 않는 부분은 없을 거라고 저는 여겨져요. 근데 뭐 저희 시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왜 군산여만 하느냐
근데 로컬은 다 똑같아요. 아까 말씀 광명이 뭐 서울의 옆에 붙어 있어서 로컬이 아닌데 로컬이라고 말씀하셨듯이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때 이 인구 유출이라는 게 아마 제가 알기로 서울을 제외한 부산도 유출이 된다고 제가 들었어요. 모든 시가 광역시는 저희가 도농 복합 도시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농사를 주로 하는데도 많이 있지만 도시의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는 도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뭐 아까 센터장님은 소도시라고 하는데 군산이 결코 중소는 됩니다. 소도시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하기도 좋고 또 예를 들면 뭐 바다도 있고 누구 말대로 요즘에는 사람들이 그냥 뭐 자연인이다라는 프로그램 제가 요즘에 자주 보는데 그냥 와서 군산 와서 살 수 있어요. 저기 가서 산에 가서 집을 짓고 살 수도 있단 말이에요. 물고기도 잡을 수 있고 이런 자연 환경도 물론 좋은 곳이기도 하지만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서 국가적으로 많은 정책적으로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컬이 왜 로컬 꼭 군산에만 하느냐라는 말에 제가 뭐 거기에 대해서 답은 이겁니다라고 지금 선생님한테 제가 줄 수도 없어요. 그리고 제가 선생님한테 이게 답입니다라고 드려도 선생님은 수긍을 못 하실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 다 어려운 실정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저희 청년 사람 저희도 이제 39세 미만의 3년 이하의 창업자들을 많이 도우고 있는데 다 선생님 같은 말씀을 하세요. 가시면 어떤 도움이 더 있습니까? 저희가 뭐 어떤 혜택을 더 볼 수 있습니까? 또 어려움이 뭐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다 듣고 와서 그분들한테 피드백을 해주고 싶어도 어느 되는 수준이 있고 안 되는 수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지금 주신 의견에 대해서 여기 뭐 정부에서 오셨고 저희 지자체에서도 저희가 또 좀 고민해봐야 할 숙제를 또 주신 것 같아서 저희가 또 좀 더 검토해보고 왜 꼭 저희도 꼭 군산이면 좋죠. 로컬 1번지 군산이면 누구나 다 올 수 있는. 제가 또 여기 아까 그 토론문에서 군산에 오는 이유가 군산에 살고 싶고 군산에 창업을 하고 싶은 이유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제가 처음에 서론을 썼었거든요. 그런 걸로 한다면 군산이 꼭 왜 로컬에 그런 이유로 군산이 로컬 1번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사실은 로컬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나온 게 얼마 되지 않았고 거의 대부분의 로컬 스타트업들이 갖고 있는 산업 분야로 보면은 소상공이나 뭐 소비재 도소매가 맞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지역 경제가 워낙에 계속적으로 어려워지다 보니까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지역의 자산을 가지고 뭔가 사업화하거나 지역을 재생시키거나 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그 정책들 중에서 로컬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하나의 뿌리가 나온 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군산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시작인 거고 저희가 이 자리를 마련한 건 저희가 이제 군산이 잘하고 있어서 아니 군산이 너무 좋아서 뭐 이런 환경들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사실은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다 모두 고민하고 계시거든요. 그 고민에 대한 부분들을 각자 다 노출시켜서 좀 합의점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왔던 거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 저희가 잘 받아서 좋은 지원, 좋은 사업들 만들 수 있도록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중기부에서 로컬 스타트업을 위해서 뭘 해주실 건가요? 우선 아까 K 스타트업 이런 것 저희가 이제 주로 아까 말씀드린 계속 이제 기술 창업이나 혁신 창업 부분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여기 이제 직접 이제 현장에서 하시는 거랑 약간 괴리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이제 K 스타트업 통해서 기술 창업이나 혁신 창업뿐만 아니라 로컬 창업이나 여러 가지 정보들 계속 이제 더 만족하실 수 있도록 제공드리겠다는 약속은 하나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창업 분야나 이렇게 정책 대상들이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 부 입장에서는 여기 계신 시군구 지자체 분들이나 아니면 민간의 협단체나 이런 분들하고 계속 협력을 해가지고 그 모든 정책 대상들이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창업에 도전할 때 준비가 되고 나중에 성공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열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노력하겠다는 그 정도 말씀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관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말씀드린 대로 나중에 저희 그 안 보내드릴게요. 꼭 그 지금 갖고 계신 머릿속에 갖고 계신 내용들 저희한테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짜 긴 시간 봐주시고 토론해주시고 발제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안태욱 센터장님, 조상래 대표님, 이장훈 팀장님, 김혜정 사무관님, 조선정 계장님, 심정화 센터장님, 한임혜 본부장님, 이윤석 센터장님 정말 먼 길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더 많이 노력해서 좋은 정책 낼 수 있는 그런 시간들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정책 포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